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누누이 강조를 드리죠. 가격이 높은 지역, 여기서 가격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필요 면적은 커지게 되고요. 외곽으로 가서 콘도를 사면 면적이 작죠. 그리고 제곱미터당 가격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현저히 낮아지고요. 도심 중심으로 와서 비싼 지역에 가면요, 면적당 가격도 비싼데 면적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처럼 통로 거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로 가격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콘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콘도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필요 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요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로 가봅시다. 요거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에스틱 통로. 에스틱 통로 보시면 팩트십 보시면 면적이 작은 거 33, 52, 그 다음 76, 119, 111, 158, 제일 큰 거 30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평 가까이 되는 면적까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더 방콕 통로 있습니다. 통로 여기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요거 면적 보시면 자, 원베드룸 53에서 63, 투베드룸 82에서 94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더 비싼 콘도들 있죠. 더 비싼 콘도들. 자, 우리 가장 방콕에서 전체 가격으로 보면 가장 비싼 콘도라고 볼 수 있는 스코프 통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스코프 통로는 제일 작은 게 415입니다. 단층짜리 415고요. 듀플렉스 634. 그 다음이 트리플렉스 3층짜리죠. 요거는 756.5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제일 가격이 낮은 게 2억 2,600만 바트입니다.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00억이 넘어요. 보시면 100억이 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듀플렉스 634는 200억 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250억 정도 됩니다. 자, 가격이 엄청 비싸죠. 자, 이게 제가 처음 판매했을 때 7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환율이 낮아가지고 7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버렸어요. 아, 그때 사가지고 한 90억에만 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15억은 버는 건데 그럴 수 있으신 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비싼 콘도를 사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만수르가 그냥 뭐 호텔에 지내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1억짜리 콘도 산다고 그게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1억짜리입니다. 그건 그냥 1억짜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층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동남아에 와서 내가 1억짜리 콘도 사면 그게 한 10억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방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레지던스 38도 볼까요? 레지던스 38은 요 스코프 통로 바로 옆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통로에서 지어진 콘도 중에는 두 번째로 비싼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원베드룸 작은 게 57, 75 그죠? 그 다음에 124,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면 면적이 무지막지하게 크죠? 전체적으로 요 정도 구성으로 나오는 게 통로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로폼 얘기를 할 때 판매를 하면서도 면적이 조금 작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 콘도가 워낙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이 낮아서 제가 판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 콘도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슷한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업된 상태였다라고 하면 제가 아예 판매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콘도가 면적 대비로 해서 구성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다 팔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단위 면적이 높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넓은 면적을 사야지만 그게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통로 같은 곳에서 원베드룸 사는 게 효용 가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콘도들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5, 그죠? 32, 51, 26, 심지어 복층이 26짜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 크기면요, 팔람가오 같은 데서도 이 정도 면적 크기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통로의 콘도하고는 면적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통로 하는데 제가 3억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3억으로는요, 지금 현재 수쿰빌 로드 전체에서도 살 수 있는 데가, 투베드룸은 살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원베드룸도 2억 5천 이상 됩니다, 요즘은. 그런데 3억 정도로 통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면적에 대한 구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볼게요. 한때 굉장히 인기 좋았던 우리 팔람가오 가봅시다. 팔람가오 가보면 이 나이프리지 스페이스, 자, 요거 보시면 여기에 면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 31.1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투베드룸 57.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디죠? 디스트릭트 9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있고요. 디스트릭트 9은 여기 보시면 옆에 요겁니다. 요거 디스트릭트 9. 요거 보시면 팩트십 보시면 26, 32.02, 34.80, 40.50, 46.00 비슷비슷하죠, 앞에 거하고. 자,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떤 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면요, 그 지역에 있는 면적들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요까지는 같은데 만약에 100이다. 사야 될까요? 사면 안 될까요? 역으로 사시면 안 돼요. 팔랑가오 같은 경우는 한 65, 70까지도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을 가버리면 소화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면적을 보고 그 면적을 가지고 콘도를 살 때 잘 봐야 됩니다. 그냥 건물용 좋다고 해서 만약에 들어가면 이 지역은 그 반대로 면적당 가격을 훨씬 높게 주고요. 훨씬 큰 면적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가진 유닛은요, 이 지역에서 통용이 안 됩니다.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면적의 콘도를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페카삼입니다. 페카삼. 강 넘어서 쭉 들어오면 약간 베드타운화 된 지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보면 더키라고 해서 가격이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비싼 콘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LHS 지역이기 때문에 좀 비싼 콘도인데, 요거 보시면 27, 28, 그 다음에 27, 28, 45, 51, 45, 51, 그 다음에 48.1, 49.4 이렇게 돼 있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리빙 페카삼. 지금 리빙 페카삼 보시면 리빙 페카삼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리빙 페카삼 보시면 24, 28, 32, 38, 45, 55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파크랜드 볼게요. 파크랜드 보시면 30, 34, 30, 34, 36, 49, 그 다음에 62가 있습니다. 이 62는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곽 지역에도 가끔씩 보면 이제 가족 단위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55까지 짓던 것들을 60까지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콘도 같은 경우는 60이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55가 있고 62가 있으면 62가 잘 나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조금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태국 사람들이 대출을 사실상 100% 받아가지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돈을 불어를 하더라도 55에서 62 정도 차이 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최근에는 이제 핵가족화 되니까 애들을 많이 안 낳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은 무반으로 가야 되고요. 애들을 많이 안 낳은 사람들은 무반에 가면 경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반을 버리고 콘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임대도 넣어보고 또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외곽으로 가서 조금씩 투베드룸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면적들 있죠. 이런 면적들이 주가 되고 이 면적은 소수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지. 이게 이 면적이 더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80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또 너무 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냐면 논타불입니다. 논타불이. 여기 보시면 논타불이죠. 논타불이 1억도 안 해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왜 팔 수가 없느냐? 자, 이런 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유닛 타입 나오죠. 유닛 타입 보시면 30, 30, 30, 30,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45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요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가본 적이 없는데 건데 자 여기입니다. E22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션 있는데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두 개 있는데 요거 보시면 요것도 지금 보시면 22 이거 복층입니다. 이거 뭐 27 복층 제일 큰 게 34 복층 뭐 이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플렉스는 27밖에 안 돼요. 이건 더 외곽이기 때문에 면적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자, 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27 34 나오는데 아까 그 통로에 있는 콘도 이면적으로 지으면 그게 이 동네 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랑카맹에서 방카피 보시면 여기 람살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콘도를 짓는데 요 앞에 보면 요 콘도입니다. 요 콘도입니다. 그래서 요 콘도 보시면 31, 33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복층입니다. 다 면적이 작죠. 자, 이게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면적이 작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도심이 동심원 구조예요. 한국처럼 뭐 분당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외곽에 뭐 신도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앙부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게 되고요. 외곽으로 가면 시내에 가까운 무반일수록 가격이 비싸고요. 콘도 같은 경우는 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에 콘도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외곽으로 가면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가족 단위 숫자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모되는 콘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아까와 같이 62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타운화돼서 콘도가 굉장히 많이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살게 되면 면적이 조금씩 커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확 커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팔랑가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면적이 조금 커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한계 면적을 넘어가는 면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덥석덥석 물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매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내년에도 아마 요 시기쯤에 설명을 다시 드릴 것 같은데 이걸 왜 드리냐? 중요한 내용은 안 봐요.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반드시 면적이 지역마다 통용되는 게 다르다는 걸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면적만 봐요. 또 인터넷 가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떠냐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확인했을 때 가격이 문제가 되면 그 콘도는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콘도들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것도 여러 번 했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갈게요. 자, A 콘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 A 콘도가 제가 잘 판매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판매권을 사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1억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이 가격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 오르고 난 이후에 접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표 받아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저처럼 친절하게 이거는 이래서 안 팝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 사지 마라, 저런 콘도 사지 마라, 이런 콘도 사지 마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콘도를 판매할 수 있는 게 거의 남아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간이 날 때 수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이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